우리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조금 꽤 많이 빠졌습니다. 예,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길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번 주 굉장히 이번 깁니다. 주가 덥기도 하고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 네. 비도 오고 덥고 시장도 굉장히 피곤하게 했고 물론 그동안에도 피곤하게 했지만 이번 주에 또 뭐랄까 심리적으로 피로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드디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멘트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주말에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을 좀 하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의 뭐라고 표현하죠? 이게 기저. 그러니까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중동의 지정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얘기 있었지만 그쪽에서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별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했다라고 하죠. 근데 유가가 WTI가 86.8인데 지금 뭐 $90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달러인더스가 101.2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7%예요. 아하. 4.7%. 이거 4.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동안에는 4.5 넘어서다가 다시 타코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4.7에 와 있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5%입니다. 이거 4%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4.35까지 왔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여하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내용이 있나요? 제가 일부러 이걸 하도 이 뉴스는 그냥 안 가져왔구나. 예. 이란에서 주요 작전 재개를 검토 중이고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 주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걱정을 좀 하면서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선 지 이제 꽤 됐습니다. 뭐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 넘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달러수도 100에서 이제 쉽게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견조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을 간과하는 것 같다. 이거 이러다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다라고 자꾸 경고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월가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올라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갈까요?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왜 갈까요? 그건 어떻든 전쟁을 끝내지 않겠냐. 네. 그리고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 이걸 가지고 기대가 더 큰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런 모습이고 우리 투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약세론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랄까 보편적으로는 이게 일시적일 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면서 지금 전쟁 시작한 지 5개월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게 직전에 있었던 지난번에 최초의 전쟁 시작했을 때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그냥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 1.3, 테슬라 좀 이따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 4.5%, 메타 3%, 알파벳 7%. 빅테크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르륵 다 3%, 5% 막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위험관리 매도가 꽤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가 14.5% 하락했고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7% 폭락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폭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 시가총액 작은 게 7%는 걔네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고 근데 이거는 지금 7%를 하락을 했는데 이 두 종목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실적 발표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소위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어제 우리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된 것은 자본 지출을 더 늘렸기 때문에 그렇고 가이던스도 더 늘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하드웨어 쪽은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들 기업은 어제 그래서 시간에서 3%, 4%이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본장에서 14%, 7% 하락을 했어요. 이건 또 뭐냐?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상황이 됐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그 설명을 제가 쭉 드렸을 때 미국 시장은 지금 개별 종목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거래가 됐다고 미국이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화생상품 연관돼 우리 왜 레버리지 때문에 맨날 핑계 대면서 얘기를 하듯이 네. 이 개별 종목의 선물, 개별 종목의 옵션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예전보다 증가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크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에도 역시나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로 자본 지출 우려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급락한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자본 지출 우려의 가장 큰 조그만 우리가 모르는 데 빼고 우리가 아는 데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채권 마련할 때 기준금리 플러스 200bp나 더 줘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부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오라클이잖아요. 오라클. 오라클은 이렇게 폭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반도체는 올랐어요. 반도체 샌디스크 0.69 올랐고 마이크론이 2.97% 올랐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들이 좀 오르는 그리고 SK하이닉스 ADR도 2.5% 올랐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어제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기에는 지수가 나스닥이 2%나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본 지출 우려가 되는 이제 이게 기본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는 그래도 얘네들 이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호실적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했고요. 데이터 센터 향도 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인텔하고 AMD는요. 전에 한번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렸지만 CPU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텔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본장에서 마이너스였는데 7시 기준으로는 딱 시작하자마자 10포인트 이상 떴었어요. 시간에서. 그런데 뭐 쭉쭉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7시 기준으로 한 3%, 그래서 AMD도 한 1% 오르고, 그래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서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반도체는 올랐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EWI는 우리 시장에서 네.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의 흐름이 어저께 미국에 있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지표들이 진짜 걱정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일리 방송이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으면 이걸 갖고 맨날 얘기할 거예요. 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뭐 레버리지 ETF가 어떻고 반도체 고점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 상태에서 한다. 네.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뭐 1회 또는 2회를 한다. 지금 자본지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디폴트를 한다. 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는요. 그걸 기저에 깔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걱정스러운 게 빅테크들을 쭉 매도가 나왔다라고 네. 해석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시면 이게 S&P 500의 주봉입니다. 지금 몇 주예요 이게? 4주, 8주, 9주 동안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에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9주간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견조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로 더 가지는 못하는데 야 그래도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유가 다시 떨어질 거야. 막 이런 걸 기대하고 가는데 네. 야 이거 너무 그 기대하다가 뒤통수 맞아서 만약에 진짜로 유가 급등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2미나이모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그 정도 설명드리고 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영향받는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NST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NST가 뭐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하루 맞추기도 되게 어려워요. 정프로님도 잘 맞추시다가 요즘에 좀 잘 못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도 뭐 추정을 좀 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전체의 매크로의 지표는 안 좋잖아요. 네. 그걸 반영하면 빠져야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크게 안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만큼 이 등락폭은 미국보다는 우리는 이제 크긴 하지만 그 강도로 볼 때 미국에서 맞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맞을 수 있겠구나 정도. 네.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들도 좀 있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보면 한 1% 정도의 등락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지정 리스크 얘기 나오니까 또 방산주가 오늘 플러스에 있네요. 하나시스템 8%, L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예전에 네. 한 5%. 방산만 좀 가네요. 네, 방산만 좀 있고 나머지 한 오션 좀 1%. 가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방산 쪽에나 네네네. 이런 쪽만 좀 있고요. 나머지들은 한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막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빠진다라고 하락은 하겠지, 그러니까 급락 그러니까 생각을. 네네. 근데 이후에 시작하고 나서 급락하는지 돌아서는지가 요즘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되게. 그러니까 수급을 보고 워낙 수급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시장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4.4% 반등을 했고요. 코스닥 5% 반등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약 2.5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그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금융투자는 계속 팔고. 여기 써놨네요.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금융투자 계속 매도. 투신은 샀다 팔았다. 그래서 투신이 사는 날 오르고 투신이 파는 날 빠지고. 어제 투신이 많이 샀잖아요.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금융투자 맨날 팝니다. 개인들도 맨날 팔아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는데 투신이 사는 날은 오르고 투신이 파는 날은 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요 말씀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투신이 왜 샀다 팔았다 하느냐를 가지고 아마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분위기 좋으면 샀다가 그랬다가 또 아니면 팔고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제가 어디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투신하고 금투의 금융투자의 거래가 이거 지금 ETF의 활성화가 됐다가 이게 지금 해소되는, 그러니까 쏠림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여기에 좀 자정작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좀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들을 주변에 들어보니까 특정 상품들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네요. 제가 근데 이게 이 특정 상품은 그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들의 거래에 영향을 끼치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운영사들이 만들어서 꽤 많이 팔았던 상품들이 있는데 이 상품들이 꽤 많이 그 상품의 특징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 상품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정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넣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했겠죠. 내려오면서 같이 매도. 그 상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또 다시 수익률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수익률 추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다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섹터에 다른 걸 가지고 수익률 추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하는 그리고 또는 이게 운영사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라서
어떤 날은 얘네들이 막 팔고 어떤 날은 얘네들이 막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영사들이 지금 상당히 고심스러운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매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삼성제,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서 요번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투신이 왜 샀다 팔았다 하냐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다시 여전히 삼성제, SK하이닉스로 갈 거냐 아니면 거기서 손절 나서 손절매를 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했던 손절매를 했던 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 가서 수익률 추구하면서 다른 쪽을 쳐다볼 거냐가 이제 앞으로 되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돈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건 패시브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어제만이 아니고 3일 동안 제가 이번 주 내내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저점을 확인하는 것. 네. 저점을 지지하는가 마는가, 저점을 확인하는 게 이번 주 할 일이다.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뭐가 더 많이 오르냐 내리냐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등락률하고 다른 쪽의 등락률하고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이 가는지 밸런스를 보자라는 거 이번 주 내내 얘기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네. 내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 3일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다른 쪽이 더 셌어요. 다른 섹터들 특히 어제 극명하게 그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속적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랬더니 어저께 정보로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어제 굉장히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3.6%, SK하이닉스가 4.8% 상승했잖아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은 8%, LCD 현대중공은 7%, 하나이오로 7%, 삼성 SDI 11%, 네이버 11%, LS 일렉트릭 17%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전 14%. 얘가 오를 이유가 어저께 있어요? 뭐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네. 에코프로 9%, 레인보우는 뭐 이유 있다 치고 6%, 파마리서치 11%, 서진 시스템 17% 이렇게 올랐어요. 우리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본 건 뭐냐면 지수 오른 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막 오르고 얘네들이 7%, 8% 오르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 올랐습니다. 네. 빠질 때는 얘네 좀 덜 빠지고 나머지 더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얘네들 이러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익 나면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나면은 여기서 또 팔고 와서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번 주만 갖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그만두고 이제 주식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올해까지는 하실 거, 저거 뭐 내년에 그만두라서도 아무튼 올해 하실 거 아닙니까? 올해. 네. 그러면 올해 지금 7월인데 하반기 들어갔는데 이거 지나고 나서 8월, 9월, 10월, 11월에 내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흐름을 봐둬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 어디서 어떻게 뭐가 빨리 올라가는지도 봐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징조, 뭐 약간의 단초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좀 보여주는 정도, 네. 그렇게 정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만 보여줬다. 다른 쪽으로 수급순환.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왜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기분 나쁘게 다른 쪽에 자꾸 얘기를 하냐? 그렇잖아요. 네. 이것만 갖고 계신 분은. 그러면 시장은요.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분도 다른 게 올라와 주는 거를 반겨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에 안정성이 있으면서 SK하이닉스도 차분차분히 가고 다른 것들이 가는 거지. 만약에요. 다른 게 다 못 가고 만약에 오르는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어제 8% 10% 오르면서 지수 끌어올렸다. 또 폭락합니다. 또 빠져요. 이거는요. 다시 내려온다고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간 특징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지정 리스크 우려 때문에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진 거예요. 네. 그 나스닥 2% 이상 빠졌으니까 크게 빠졌는데 반도체는 좀 덜 빠졌고 또는 이제 보합권에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테마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몽땅 합쳐서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다 가져왔는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요 7.1조 1천억 사줬습니다. 많이 사줬죠. 오. 이번 주에 네. 오늘은 빠졌잖아요. 4일 동안 7조 샀어요. 7조. 꽤 큰 금액으로 샀습니다. 파는 건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계속 파는 거예요. 딱 숫자가 똑같잖아요. 5.7조, 2조 네. 합치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ETF 상당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지정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 그동안에 쭉 샀는데 오늘 좀 팔 수도 있겠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약할 거고 외국인들이 오늘 안 팔면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많이 빠졌다고 우리 시장 같이 막 빠져. 왜 미국 빠지면 아침에 댓글에 올리시면서 오늘 폭락 이렇게 쓰시는 분들 항상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항상 우리 시장이 외국인이 오늘 팔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또 아주 강하게 쏘지는 못하겠죠. 쏜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매수는 못하겠죠. 왜요? 금리. 주말에 어떻게 될지 아, 모르겠어요. 주말, 네. 지금 이번 주말에 공격할 개연성이 상당히 이렇게 자꾸 지금 뉴스를 보도록 보면 네. 이번 주말에 뭔가 행동할 뉴스들이 막 나와요. 심지어 이런 얘기 보셨죠? 요런 얘기는 정프로는 되게 좋아하시던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지금 그거 뭐죠? 그 핵무기 폭발 공격 뭐라죠? 곡괭이산이요? 예, 곡괭이산.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피격스. 비행기를 아, 예? 비행기라 그러면 안 되죠. 전투기. 아 B1? 전투기. 예. 네네. 네. 그걸 요번에 해서 곡괭이산을 네. 공격하겠다라고 얘기 자꾸 흘리잖아요. 자꾸. 네네네. 근데 그 후속 기사에 뭐가 나오죠? 거기 없대면서요. 없는 거 미국도 안 되면서요. 아 거기에 핵시설이 없다는 걸. 네. 근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찾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뭔가 좀 끊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 네. 보도들이 그런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번 주말에 이거 뭐 잘 모르겠네.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상 아주 약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또 반대로 오늘 사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정쩡하게 약간 하락하면서 아침에 오전에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LSD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삼성전자 0.9, SK하이닉스 0.8 뭐 그래요. 보면은 1에서 2%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다요. 이거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시장을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수급의 순환 이런 거 설명드렸던 것은 지금 테마가 잡혀 있거나 지금 테마가 잡혀 있는 게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어제 AI자 붙은 게 왜 이렇게 떠요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네. 어제 AI자 뜬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우리 요번에 서밋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인가? 아, 네. 네네네. 거기에 AI 스타트업들이 다 가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게 어제 이유가 있었던 그냥 테마예요. 테마 그거는 왜 이익이 못 따라가고 우리 테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셌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지버너머가 실적 발표하면서 걱정거리로 자기는 떨어졌지만 네. 본주는 본인 주식은 떨어졌지만 다른 데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벼락기니 이런 게 막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살아 있나를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액션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액션 예. 하지 마라. 우리 이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준비하고 엔터를 누르는 액션하고는 다른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말 나왔으니까 하나 싼 말씀 더 드리면 관심 종목이랑 내가 사는 종목이랑 다른 거예요. 관심 종목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 종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그걸 매수 추천 종목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걸 사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종목은 내 그냥 관심 종목이에요. 그냥 관심 종목이고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얘는 좀 사고 어떤 거는 팔고 뭐 그러니까 매수 대기 종목이라는 거죠. 대기 종목이지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근데 관심 종목이라고 쭉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추천 종목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다르다 말씀 좀 드리겠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어제 코스닥 의외의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냥 뿌려진 것 같아요, 좀.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오늘 뭐 약간 또 오늘도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개별 종목으로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오롱 디시전이 3일인가 하한가 같죠. 네. 참 힘들게 만들고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잘 안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장이 좀 조목 장세가 되거나 좀 안정화될 때 개별 종목이 좀 힘을 더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막 흔들거나 안 좋을 때 개별 종목을 딱 찍어서 매매하는 걸 우리 이제 증권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운대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낼래?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만 맨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만히 여러분 방송 잘 들어보세요. 올라가는 종목만 탁탁탁 찍어갖고 그 계속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목을.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다시 또 뉴스로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저점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7,096포인트를 끝나면서 여기서 좀 벗어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은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끝나야지 다음 주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복이 또 나버리면 또 머리 아픕니다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확인하자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거 하면 아침 되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잘 보시면요. 왜 일부러 또 이걸 보여드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가 1, 2, 3, 4이잖아요. 네. 얘들보다 다른 데들이 훨씬 상승이 컸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뜬금없이 두 자리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좀 어저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의 전체적인 시황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주말에 있을 지정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유가 국제 수익률 달러가 올라온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지표 자체는요. 네. 그리고 테슬라와 알파벳이 급락한 부분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AI 기업들의 자본 지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랬으면은 이보다도 더 안 좋은 데들은 더 많이 빠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특히 알파벳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이번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알파벳이 위험해요? 진짜 표현이 좀 심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알파벳이 위험한가?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위험하면 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네,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또 이것도 파생상품 연관된 수급이 상당히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는 저점 확인, 그리고 반등할 때 반등의 힘, 그리고 다른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7,000포인트 넘어섰으니까 다음은 7,500포인트예요.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요. 네. 7,500포인트를 보는 이유는 그냥 뭐 심플합니다. 코스피에 보면 이제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를 가지고 따지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깨면 6,000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근데 깨더라도 여기를 깨고 6,000을 깨서 6,000을 가더라도 일시적일 거예요. 거기서 아마 일로 가면은 더더욱 팔면 안 돼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가 추세 반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듯이 저점을 높이는 거. 내려올 때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올라갔다가 여기서 깨지 않고 가면은 요 바로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얘를 넘어서면 이건 확실하게 이거 저점을 확인한 거거든요. 이게 7,500이에요. 7,500. 그래서 7,500 어제 미국 시장에 저런 일이 없어서
오늘 트라이를 한번 해봤으면 그러면 좀 뭐 편하게 좀 있었을 텐데 네. 미국이 저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안 되겠죠. 저게 오늘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곡을 좀 가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7월 말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조정을 가격의 조정 플러스 기간의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표현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꼭 질문을 그게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줘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그게 이렇게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제시한 것은 7월 말까지로 제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이면 진짜 얼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좀 되고 있어서 8월 들어서면은 분위기는 지금 7월에 있었던 변동성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가 동결하겠죠. 지금 분위기로는 동결을 하겠죠. 동결을 할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리고 요번 동결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코멘트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이던스가 없어서 네. 그냥 뭐 계속 그냥 유가만 바라보면서 유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지정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여기에 뭐 계속 얘기를 좀 하겠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서 60개국에 10에서 12.5% 관세 부과. 지금 우리 10% 적용받고 있죠. 네. 10에서 12% 정도, 12.5%인데 무역법 301조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외국 정부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의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번에 관세 부과의 이유가 강제 노동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2.5% 정도를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악재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 막고 있었잖아요. 네.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픈 AI가 2030년까지 컴퓨팅 파워 지출을 기존의 6천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어제는 알파벳이 대규모로 상향 조정을 좀 하더니 또 네. 오픈 AI에서도 또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어제 공식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들 규모에서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민간 합동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AI와 양자 컴퓨팅, 생명과학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이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니고요. 이 제네시스 미션은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부각시키면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미션에 뭐 어떤 산업에 이들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 분야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뉴스는요.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을 명칭하는 별칭이에요, 별칭. 그 지역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200개가 몰려 있다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별칭으로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왜 이래요? 우리 기술 IT 기업들 모였는데 실리콘밸리요? 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죄송합니다. 네네.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완전 다 드러나네. 네. 그처럼 데이터 센터에 모여 있는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북미 최대 전력망 운영사 이거 PJM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네. 여기 갑작스럽게 공급이 중단됐는데 보통 공급 중단이 꺼지면 몇 분 안에 몇 분도 아니에요. 몇 초 안에 다시 복구됩니다. 우리 여의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의도 금융사들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여의도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비상 발전기가 따로 있고 그래서 비상 발전기 요즘에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주가들 있고 여의도만 있으면 여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복제된 센터를 다른 데 갖다 놔요. 안전한 데다. 네. 그래서 이게 멈추지 않게 하거든요. 네네. 백업이 다 돼. 백업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10분간 멈춰 있었대요. 10분간. 아 그래요? 진짜 큰일이었다. 10분간 네. 굉장히 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전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 안정화 또는 변압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이런 우리한테 사건이 좋은 좀, 뉴스네요. 네, 이런 사건이 좀 있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그룹이 서클하고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제 카카오그룹이 쭉 오르더니 윗꼬리 달고 다시 좀 밀리더라고요. 근데 카카오그룹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주식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고점 찍을 때 팬데믹 대세 상승일 때 그때 주식을 고점에 사가지고 물린 게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회복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때 물려서 여태까지 회복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카오. 카카오하고 네이버인데요. 그래도 다른 것들은 올라왔으니까 뭐 팔았던지 가지고 있던지 하겠는데 지금은 이거는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지고 따지고 보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국민 중에 제일 많이 물려 있는 국민을 따져보면 이 종목이에요. 이 두 개예요. 카카오 네이버거든요. 근데 이들이 못 오르는 것은 이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카카오의 영업이 네이버의 이익을 보세요.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몇 면을 잘 보시면요. GPU 올랐죠. DRAM 올랐죠. 네. 랜드 올랐죠. 기판 올랐죠. 앞으로 CPU래죠. 전부 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피지컬 AI 얘기하죠. 네. 이거 전부 다 하드웨어예요.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지금은 AI 인프라의 구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면서 봐야지 이게 답이 나오지. 얘만 쳐다보면서 뭐 했니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예. 그걸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혀 뉴스가 없다가 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와서 카카오그룹은 이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뭐죠? 톡. 예.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카카오 주식을 대부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요 얘기를 생각하면서 카카오가 뭘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 있잖아요. 요거 2.5%로 한다고 해서 않습니까? 한도를. 네. 이거 다 찼대요, 이미. 이미 이제 얘를 가지고 서로 스위칭하는 그 아비트라이즈 거래가 지금 안 돼요. 벌어져도. 이게 다 그럼 차서. 스프레드 더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본주 따라가겠죠. 근데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걔를 쫓아가 이렇게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유한양행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주식 소각 결정을 좀 했네요. 유한양행은 꽤 많이 했네요. 600만 주 4,200억 정도인데 시총 대비 6.1%가 소각되는 거예요. 미래에셋은 자기네 회사의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이게 약 5천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좀 한다고 합니다. 요 얘기가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요 얘기 잠깐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지금 시세를 좀 볼게요. 우리 지금 가만히 보시면 거버넌스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 7월부터 1차, 2차, 3차, 3법 개정했죠. 그리고 세법 개정 하시지 않습니까? 네. 세법 개정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이요. 근데 그런 걸 진행을 좀 했는데 한참 진행을 하다가 조용하죠, 지금. 네. 별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총리가 되고 2014년부터 사법 개정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을 넘게 이걸 한 거예요. 중간에 잘 말 안 들으면 거래소가 나서서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거버넌스 개혁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거버넌스 개혁의 수혜라고 하면서 오른 게 뭐 어떤 게 올랐어요? 금융지주사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대기업들 올랐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금융지주사는 정책 사업입니다. 정책 사업.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대기업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얘들 빼고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을 한 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없다니까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코스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버넌스 개혁을 뭘 합니까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좀 까먹고 있는데 거버넌스 개혁은 다시 추진이 되고 아마 개혁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성향을 보더라도 갈 개혁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쪽은 계속 놓치지 말고 그쪽을 봐야 되는데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배당입니다. 배당. 네.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과 관련된 쪽은 쭉 여전히 관심을 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는 어떻습니까? 뭐 별 크게 다르질 않네요. 지수는 어제 한 4%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바램은 1% 전후면 오늘 아주 선방 괜찮은 거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오늘 생각하시면 어떤가? 1% 정도 전후로 뭐 거기 올라가면요 더 좋고 네, 그 정도 하락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그 생각이 정도도 듭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기엔 괜찮은 숫자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휴가 가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오. 아마 오늘부터 방학했죠 참. 맞아요. 아마 방학도 아마 네, 있어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법원들도 좀 쉬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이요? 네, 법원들도 왜 이렇게 몰아서 쉬잖아요, 같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서초동 뭐 이쪽이 법 쪽에도 다 쉬고 그래요? 변호사들 다 휴가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제조업체가 한꺼번에 가죠. 마지막. 제조업체도 맞아요, 예. 네. 제조업체는 그냥 공장을 한꺼번에 문 닫으니까. 한꺼번에 가죠. 네. 네. 그래서 아마 휴가가 많이 지금 몰려 있을 텐데 그래도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주말 편히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가 없이. 예,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휴가를 한 일주일씩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좋은 일일 텐데. 정프로님은 이제 계속 일을 하시니까 한번 언제 가세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언제 한번 올해 안에는 휴가를 한번 저도 한 그러게요. 일주일이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성적으로는 안 가셨으면 아 그래요? 좋겠어요. 이 자리를 좀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디 휴가 가서 저 구독한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장군님, 또 장호진 작가 이런 분들 쭉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분들 구독도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었군요. 네, 구독만 해놓고 이거 보지를 못했어요. 네. 자 여러분은 구독하셨으면 꼭 많이 좀 챙겨보시고 네.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네, 그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행동으로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밸류업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